네, 마켓 진단해보는 순서가 되겠고요.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 조윤남 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얼굴만 봬도 시장에 힘이 딱 생기는 것 고맙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더 오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하반기 전체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보통 이제 학교들이 6월 달에 기말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말고사가 한 번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스트. 네. 네. 뭐 한 번이라는 게 시점을 딱 집어서 어떤 테스트인지는 알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조현남 센터장이 보시는 그런 이유? 네. 어디에 요인이 있습니까? 어저께 그 미국의 물가가 나왔죠. 네, CPI가 나왔죠. 예, 미국의 물가가 전년 동월비로 2%. 그런데 많은 연준위원들이 2% 정도 되면은 대략 인플레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미국의 5월 물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국의 5월 물가가 왜 만만치가 않냐면 작년 5월이 물가가 워낙 낮아졌어요. 기저효과. 그렇습니다. 네. 이제 기저효과를 크게 받는 시기가 이제 5월이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5월 물가가 보통 미국의 물가는 월중에 발표되는데 그 다음 달 FOMC 일정 첫날에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불안한 심리를 더 자극시킬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6월 그것이 눌림목의 조정이든 혹은 지수가 꽤 높아 있다면 굉장히 빠른 조정이든 간에 어떤 조정 심리를 자극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0년서부터 시작되어 온 2010년, 11년 그리고 작년에도 6월만 되면 중국의 금융 경색이 일시적으로 나타나요. 중국의 뭐 단기 금리의 이제 대표적인 것은 상해 은행간 뭐 일주일짜리 금리인데 이런 단기 금리가 이제 급등하는 경우가 6월 달엔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특히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대략 한 2050선에 있다 그러면 이제 박스권의 대략 상단부에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 차익에 대한 욕구들도 강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 주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어떤 그 조정 국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지만 하반기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또 좋은 매수 시점인데 지금 단기적으로만 보면 너무 이렇게 2분기 중에 과도한 낙관은 저희는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돌아가든 바로 가든 네.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게 뭐 궁극의 목적일 텐데. 그렇습니다. 결국엔 서울은 간다. 예, 이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뭐 저도 전망을 하지만 이 단기 전망들은 특히 그 전망이 이제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긴 그림, 과연 한국 주가가 싸냐 비싸냐, 그 다음에 하반기는 뭐 세계 경기를 포함해서 한국 경기가 더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네. 뭐 기업 실적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냐 이런 부분 이제 간단한 의사결정들을 해주시면 뭐 일단 주식시장을 낙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외국인 투자자들, 이 정보의, 시장은 항상 정보의 비대칭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다 알면은, 참 그게, 원래 그게 이상적인 건데, 정보는 공개가 되고 공평하게 접해야 되는데, 결국엔 정보의 빠름을 따져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네, 예. 자,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신감 있게 삽니다. 뭐, 물론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개장 후 40분 흘러가는 동안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700억의 순매수, 뭐, 선물도 같이 동반 매수. 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중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외국인들이 왜 그 4월 말서부터 사기 시작했죠. 5월 중에 이제 한 며칠 또 팔다가 다시 이제 매수가 재개되고 있는데 왜 굳이 그 시점이냐는 그 1년 중에 여러 번 나타나는데 굉장히 불명확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 몇 가지 정황들로 추론을 해보는데 일단 선진경제 회복세는 모두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신흥경제의 어떤 감속, 하락도 이제 멈춰가고 있다. 뭐 그 부분이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연초에 나타났던 미국 경제 지표가 잠시 추위 때문에 흔들리면서 일단 신흥시장 주식에서 빠져나왔던 돈들이 다시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고 한국 내부적으로는 그 1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어떤 매물 압박을 이제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삼성그룹 어떤 그 지배구조 이슈 변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어떤 외국인 매수를 자극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 4월 달까지는 지표가 안 좋았죠. 저희가 네. 그 날마다 사실은 그 중국의 어떤 과잉 투자가 심했던 섬유 원료
그 공장의 가동률을 이제 체크하고 있는데 뭐 그것들이 굉장히 주는 시사점들이 많습니다. 뭐 4월 대략 한 셋째 주까지는 중국 경기,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심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4월 후반서부터 5월 달에는 굉장히 빠르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단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은 있지만 그래도 5월, 6월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그리고 주가가 대략 뭐 일단 1900 초반대까지 갔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가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봤을 거고 분명히 뭔가 매력을 느낄 텐데 네네. 얘기는 잘 안 해주니까 그죠? 네. 뭐 가끔 얘기를 해주긴 합니다만 제가 3월 말에 딱 들은 정보 시장 정보라고 네. 하면은 원먼스 그러니까 30일짜리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결국에 딱 30일 사더니 네. 팔더라고요. 네. 자 그런 거 보면은 정보가 참 그렇구나라는데 요즘에 또 다시 사들이는 걸 봤을 때는 그냥 환배팅만 단순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시세 네. 차익도 조금 노릴 것 같고 예. 그것이 이제 중장기 자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느낌은 좀 예사롭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뭐 하반기를 겨냥해서 뭐 그들이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중간에 테스트 과정은 지금 말씀하신 일단 미국 연준의 FOMC 물가에 대한 전망 그리고 또 중국 얘기를 하셨다면 네네. 중국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중국이 보통 한 6개월 주기로 이게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6월 달하고 12월 달 또 이제 그 구정이 이제 춘절이 대략 1월에 있는 경우도 있고 2월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12월서부터 2월 중에 이제 중간중간에 대략 6개월 주기로 이 단기 금융 경색이 나타나는데 작년 12월서부터 올 1월, 2월까지 그 중국의 금융 경색이 일시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강도는 작년 6월보다는 분명히 약했지만 또 이때 그 단기 자금들을 많이 찍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1개월 만기서부터 3개월 만기까지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또 6월 달이면 반복적으로 어떤 그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금융 경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분기가 넘어가기 전에 한 번의 조정은 받고 간다 이렇게 전망을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어떤 그 기말고사를 선방하는 방안도 이제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희 예측이 어떠한 변수들이 달라졌을 때 달라질 수 있을까? 그 중국의 이제 대략 4월경서부터 그 중국의 위안화 인민폐 그 환율 변동폭을 키우면서 네. 대략 2월서부터 중국의 인민폐가 위안화가 굉장히 약해졌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2012년에도 한번 나타났어요. 환율 변동폭을 늘리면서 위안화 약세를 일시적으로 유도했던 그때 보면은 이제 중국 쪽으로 들어왔던 투기 자금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위안화가 약하니까. 네. 그래서 일단 중국으로 급하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투기 자금으로 인해서 중국의 금융 경색이 생긴다라고 전제하면 미리 다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월간 데이터를 아직 마지막 데이터를 최종 확인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미리 만약에 2012년 같은 이런 선순환, 선제적인 어떤 방어 정책이었다라면 뭐 기말고사는 뭐 대략 눌림목의 조정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 기본 시나리오는 일단 과도한 낙관은 갖지 말고 대략 6월 중후반에 일단 조정 국면이 좀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뭐 학창시절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만 네. 가장 좋은 건 오픈부가 아닙니까? 힌트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을 어떻게 잡아갈까요? 뭐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원화 강세 수혜주가 괜찮았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약간 뾰족한 전망을 드리면 만약에 저희 예상대로 6월 중후반에 조정을 받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다시 위쪽으로 조금은 가겠죠. 네. 그러면 일단 원화 강세 수혜주도 좋을 것 같지 않고요. 일단은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뭐 저희 예상이 맞던 혹은 조금은 약한 조정이 오던 간에 일단 6월 중후반 이후로 아주 공격적인 투자는 대략 가만 3주 정도를 좀 늦춰주셨으면 하고 뭐 그렇게 이제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하반기에는 상당한 어떤 경기 민감주 주도의 그런 장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뭐 기술주다, 바이오주다, 코스닥이다 그리고 반대로 극단적인 어떤 그 가치의 장세를 나타내는 우선주다, 지주회사들도 하반기 역시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경기 민감주 주도하에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낙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켓 진단 들어봤고요.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 조윤남 센터장이 오늘 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